보고 필기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듣고 싶은 사람은 듣고 서예 한자의 발생 기본하고 또 우리가 병원에 있는 데 있어가지고 작품 출품해서 공모전 하거나 뭐 현장 교육할 때 별로 그 필요하진 않아요. 심사하거나 할 때 필요하진 않은데 서예가 한자가 어떻게 발달됐는지 서예가 어떻게 쓰는 건지 그래도 이론적으로 조금은 뒷받침돼야 될 것 같아서 하고 나면은 다른 사람의 서예에 관한 이야기할 때 들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건데 조금 더 잘못된 부분도 있고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한자가 제일 처음 발생한 거는 언제 시작했는지는 잘 몰라요. 대략 이제 기원전에부터 시작을 했는데 신화 같은 복희신롱 황제 시대 때 창일이라는 사람이 고전에 무슨 날짜라든가 뭐 계절이라든가 어떤 약속이 있을 때는 문자가 발생하기 전엔 끈에다 매듭을 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 약속을 하고 표시를 하고 그랬었던 기적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결성문자라 그래요. 새끼처럼 매듭을 지어서 했다고 그걸 결성문자라 그래요. 그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힐이라는 사람이 새 발자국을 보고 모양을 따서 글씨를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시원이라 그럽니다. 그 위에 녹동문자, 가력 3년에 녹동문자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는 내가 깊이 파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과두체라는 글자도 있고 한데도 그런 것까지는 알지 못하고 우리가 배우는데 조금만 알고 싶더라.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찍으니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은나라 시대부터는 이제 기록이 있죠. 은나라 시대에 황하유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게 각골문자가 발견되고 있어요. 각골문자. 황하시대뿐 아니라 그 세계 문명 발상제는 전부 물을 중심으로 일어났죠. 이집트 나일강이라든가 뭐 메소포타미아 디그리스강, 유프레데스강, 인도 나일강 같은 황하유역 같은 데서 발견됐는데 그때가 각골문자가 주나라 시대든 무슨 주술 같은 거 그런 걸 기록하기도 하고 또 제삿날 또 뭐 사냥을 해서 큰 사냥을 기록을 세웠을 때 그런 걸 기록했던 게 각골문자로 나와 있어요. 이 각골문자는 껍질 갑자, 뼈골자 그런데 주로 발견되는 게 소등뼈하고 거북 껍질인데 거북 등에다 했다 그러는데 모두 생각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껍질보다는 거북 배 쪽의 껍질에가 글자 새기기가 더 좋거든. 등 껍질이가 아니고 배가 아니면 거북 배 껍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에 있었던 거북 껍질하고 지금 발견되는 건 소등뼈하고 넓적한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럼 각골문자는 뼈에다가 새기려고 그러니까 끝이 뾰족뾰족하죠. 그게 각골문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기록했는 게 전부 주술이라든가 뭐 제사라든가 그런 걸 기록했고, 그 뒤에 이제 발견된 거는 청동기 시대에 와가지고 세부가 종하고 솥하고 거기에 기록된 거는 근데 뾰족한 글씨가 아니고 거기다 새기려 그러면 모래로 해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하니까 뾰족뾰족한 것보다 둥글둥글했겠죠. 그치? 그게 종하고 북하고 생겼는데 그걸 거기에 있는 거는 그걸 종정문이라 그래요. 종하고 솥에 있던 걸. 그걸 금문에 쇠붙이에 있으니까 금문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또 있었던 글자가 주로 이제 대전이라고 그래요. 대전. 이 대전이 지금 남아있는 건 종하고 북에도 남아있지만 가장 글자가 많이 남아있는 거는 그 북같이 생긴 둥그름한 북같이 생긴 큰 돌에다가 새겨놓은 게 10개가 있어요. 그 10군데 있다고 그걸 석고문이라고 그래. 돌에 새겨졌다고 석고문이라고도 하고 10개 있다고 식고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얼마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도 그걸 유추해서 대전을 많은 글자를 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초나라, 현나라, 한나라, 위나라, 제나라 이런 나라들 진나라까지 육국이 있었는데 그 육국을 통일하고 진시황이 통일하니까 전국을 다스리려니까 지식 있는 사람 구석구석 딴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스리기가 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문자, 기록 같은 거를 전부 다 불사르거나 땅속에 묻거나 했는 게 그게 분석행위 사건이라고 해요. 이전까지는 대전으로 명맥을 있었는데 전하를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글자 가진 걸 다 망가뜨리게 하고 자기가 이사라는 신복을 시켜서 전선을 통일했어요. 거기 문자가 각 부족마다 있었던 문자를 다 해가지고 통일했는 게 이게 소전이에요. 이사라는 신하를 시켜 가지고 이사라는 신하를 시켜서 통일을 했는데 그러자니까 뭐 선비들도 많이 죽고 그 문서갱유 사건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소전이 하나로 통일된 겁니다. 소전으로 통일이 돼가지고 다스리려니까 너도 나도 글을 다 하면 똑똑한 놈만 많으면 다스리기가 힘들거든요. 바보스러워야 백성 다스리기가 쉽지. 그래서 소전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서민들은 못 쓰게 했어요. 기도청만 쓰게 하고. 그랬는데 정막이라는 사람이 서사 노비로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냥 몰래 쓰다가 옥살이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이 정막이라는 사람이 옥에 갇혀가지고 전설을 못 쓰게 하니까 자기대로 개발했는 게 이 예서예요. 예서. 그 진시황이 문자 연구하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어버렸으니까 굉장히 장애를 일으켰는데 일부 학자들은 그 많은 문자가 많으면 연구도 못하고 중구난방이 돼서 문자가 제대로 발전됐겠느냐 굉장히 기여했다는 학자하고 두 갈래더라고. 그래서 정막이라는 사람이 예서를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쓰니까 전설을 못 쓰게 했는데 이 사람이 쓰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그래요.
서사 노예로 있다가 걸렸다는 사람, 아니면 노예로 있으면서 쓰다가 걸렸다는 사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거든지 정막은 사람이 개발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다 썼는데 보니까 전서보다 훨씬 더 간결하고 지금 예서가 쓰기도 편하고 보기도 좋고 하니까 그게 진시황다운 큰일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만 쓰지 말고 너도 다 쓰게 해라. 못 쓰게 하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서가 시자가 됐는데, 그때 예서는 지금 예서하고는 틀리겠죠. 그럼 서예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서예는 언제 그렇게 발달됐느냐? 이 서예가 가장 많이 발달되는 것은 한나라 때예요, 한나라. 한나라 때에는 한나라 때는 이 예서 가지고는 너무 쓰기가 힘들고 전쟁은 많고 바쁘니까 예서에서 발달된 게 뭐가 발달되는가 하면 초서가, 한나라 때 초서가 발전됐어요. 그러다가 초서는 너무 간결하고 계속 핵이 연결돼 가지고 이러니까 또 일반인들은 보통 공부에서는 하기가 힘드니까 거기에서 조금 이제 생략된 게 행서가 또 발달됐죠. 이 행서에서는 뭐가 돼가지는가 하면은 글자를 쓰는데 연결하고 핵과 행 간에 연결하고, 그래 하는데 띄지 않고, 초서도 띄지 않고 했는데 행서는 조금 덜 연결하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돌고 하는 게, 행서에서는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초서에서 했던 게 행서에도 나타나는데, 핵과 핵 또는 부수와 부수 사이를 연결하는 거, 이걸 실처럼 놀고 있다고 유사라 그래요. 행서초서에 보면 실처럼 연결되는 거 있죠. 그게 유사라 그러고, 글자하고 글자하고 사이에 연결되는 거는 견사라 그러고, 이건 뭐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우리가 쓰면 이거 다 나오는 거잖아. 나오는 건데 이건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지. 그러다가 처음에 나왔던 예서는 정방형의 예서 썼는데, 좀 더 그때 이제 종이가 발달되고 종이가 개발되고 붓이 발견되고 하니까 글자가 아주 예술적으로 발달을 했죠. 그렇게 했는 게 이제 팔분예예요. 팔분예. 이 팔분예라는 거는, 전서는 여러분이 시험 했던 분도 있고 안 했던 분도 있는데, 전서는 길이가 3이고 폭이 2이고 이렇게 길쭉한 글씨고, 예서는 8팔자처럼 폭은 3이고 종으로는 2이고 납작납작하게 했던 게 그게 예서예요. 그렇게 팔분예가 한나라 때 발달되죠. 그런데 예서는 고예하고 금예하고 또는 한예라 그러기도 해요. 한예, 금예. 고예는 글자가 파임이 없어요. 이렇게
네모 반듯한 게 예서라도. 근데 이게 기록이 우리나라의 기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광개토왕비, 호태왕비라고도 하고 거기에 보면은 파임이 없어요. 지금 예서 우리가 쓰고 즐기는 예서처럼. 그런데 요 고예는 그래도 또 쓸모가 있어요. 어디 쓰기 전에 하면 한글하고 섞어서 쓸 때 한글 판본체하고 고예하고 같이 섞어서 쓰면 글자가 딱 맞아요. 그러면 한글하고 한문하고 섞어서 쓸 때는 고예하고 한글 판본체하고 섞어서 많이 씁니다. 그렇게 써놓으면 또 좋은 이유가 작품 옆에 협서 쓸 때 한글로 써도 되고 한문으로 써도 되고 그리고 글자가 또 한글은 너무 간결하고 곱기만 한데 비해 가지고 판본체는 좀 질박한 맛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써요. 그러다가 이제 해서가 발전됐는데 기준이란 그런 뜻이에요. 해서는 모범 기준 그런 뜻인데 행서 가지고는 너무 또 정형화가 안 되기 때문에 들어는 뭐 실사변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너무 정형화가 안 돼가 있으니 그걸 이제 간결하게 정형했는 게 해서예요. 그런데 그럼 해서는 어느 걸 쓸 거냐? 안진경체, 육조체, 뭐 구양순체, 제수량, 왕이지 다 많은데 그런데 내가 봐왔던 중에서 옥편이 기준이 돼가지고 옥편하고 가장 가까운 글씨는 왕이지 같아요. 핵이 변형이나 그런 게 가장 적고 그런데 왕이지는 쓰기가 힘들고 하니까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디 가서 현판이나 주령 같은 데 쓰는 거 보면은 또 역시 왕이지 아니면 부양순체, 저수량체, 왕이지체가 가장 많아요. 왕이지체가 가장 많은데 제일 힘드니까 모두 제일 안 쓰려고 그럽니다. 나도 이 글씨 왜 뱉는가 싶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쉬운 글씨들이 많이 쓰니까 그리고 뭐 대가 된 사람이 아닌 사람은 쉬운 글씨들을 많이 쓰죠. 그렇게 해서 글씨를 쓰는데 그 해설을 이제 전서 예설을 배우고 난 뒤에 해설을 쓰면 쉬운데 그런데 가장 쓰고 싶어 하는 건 해설 많이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힘이 더 들죠. 이 글자를 쓰는 데는 한자를 쓰는 데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핵을 만들고 연결하고 사이를 배치하고 하는 거 그런 게 가장 중요하죠. 그걸 이제 운용하고 하는 거를 꺾고 당기고 삐치고 그걸 필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 글자 하나가 전부 다 구성되는 거는 결구라 그래요. 요거 하나를 보면 결구가 잘 됐다, 필법이 잘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를 전체를 보면 배치되는 거 굵고 가는 거 그런 걸 보면은 요걸 작은 힘의 장법이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큰 힘의 장법은 시 한 수로 전부 다 이렇게 써가지고 협서 쓰고 이래 했는데 핵이 굵은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글씨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 전체적으로 구성된 거를
장법이라 그래요. 우선 장법이 잘 되나 안 되나 먼저 보죠. 그 다음에 이제 한자 한자 겨루고 보고, 그 다음에 필법이 잘 되나 그거 보고. 근데 장법은 요거 안에도 결구도 되고 장법도 있죠. 잘 배치되나 안 배치되나. 그렇게 글자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서는 대강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구분하고, 해서는 이 해서는 육조해하고 육조해하고 당해하고 이렇게 구분해요. 해서도 완전 정리되기는 당나라 때 많이 되고 육조 시대 때 많이 발전하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왕이지는 요 이전입니다. 왕이지는 이전입니다. 동진 때 시대니까. 그 시대는 하던 관계가 없고, 우리가 그냥 이제, 당해입니까? 육조해입니까? 그렇게 육조해는 구분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해의 시작이 당필이에요. 요렇게 각이 졌어요. 보통 장봉으로 해가지고 붓끝을 안 보이려고 이렇게 둥그렁하게 이렇게 붓끝을 이 속에다 감추는데, 이게 육조체는 각을 탁탁 절도두라 그러죠. 머리를 칼로 잘란 것처럼 이렇게 딱딱 자른 그런 이게 육조체예요. 우리가 말하는 방필이고, 이 방필은 우리 한글에는 방필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용비어천가에 있죠. 용비어천가에 방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글이 훈민정음체는 원필이에요. 훈민정음체는 유를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 훈민정음체죠. 이건 원필이고, 용비어천가체는 기억도 이렇게 했는 게 방필이고. 이것도 쓰기가 너무 까다롭고 힘들죠.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했는 게, U자를 요렇게 하고 A자를 요렇게 했는 게, 믹사했는 게 반포체예요. 반포체는 이렇게 돼가지고, 용비어천가체는 이렇게 있고, 다른 것도 요렇게 된 거, 요렇게 된 게 있어요. 그렇게 서예가 발달되었습니다. 대강 요 정도만 알아도 서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조금 남 이야기하는 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